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무서진입니다. 제가 그 운동을 이제 저녁에 하다가 급하게 들어와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원래 제가 영상을 원래 보통 낮에 많이 올리는데 이 밤에 잘 안 올리죠.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어 급격하게 좀 변화되는 게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운동 하자마자 바로 왔습니다. 바로 와 가지고 영상을 좀 켜게 됐습니다. 복장이 조금 그렇더라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제목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CS 파산 가능성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럽 증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닥스입니다. 닥스가 지금 닥스 선물 지금 한 2% 3% 가까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로 FX죠. 유로화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폭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이 정책 금리를 대변하는 2년물 미국채 2년물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단기 자금 시장에 이제 어쨌든 이 가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파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급등한다라는 건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대체 이 두 가지는 대표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빅스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빅스가 급등하고 있고 거기에 여기 보시면 지금 크루드 오일이 급락을 합니다. 70을 깼어요. 이거는 그만큼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큰 거죠. 거기에 위험 자산 회피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제 아무래도 이거 CS까지 망하는 거 아니야? 크레딧 스위스까지 망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 여기에 대한 것 때문에 위험 자산 회피 현상 때문에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구리 가격 역시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이 선물은 생각보다는 크게 요동치진 않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긴 한데 어쨌든 이거 본장까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전에 앞 영상인가요? 영상에서 제가 그 SVB 사태, 실리콘밸리 뱅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 그 시그니처라든지 그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과 관련돼서는 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제가 단서를 하나 달았던 게 좀 찝찝한 게 있다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크레딧 스위스 관련 부분이거든요. 유럽에 대표적으로 문제가 있는 은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번 나오는 거. 그러니까 리만 사태 이후부터 매년 파산 이야기가 나왔던 회사가 두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가 도이치뱅크고요. 나머지 하나가 크레딧 스위스예요. 그러니까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계속 파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꾸역꾸역 버텨왔어요. 꾸역꾸역 버텨왔는데 지금 이번에는 조금 그러니까 이 크레딧 스위스가 조금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갑자기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이거는 그 SVB 사태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단순 자산만 따지더라도 SVB랑은 비교가 안 되죠. 3배 이상 나오죠. 왜냐면 지금 한 800조 정도가 되니까. 예. 800조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단순 자산만 가치만 놓고 봐도 800조고요. 그 다음에 예금 자산까지 한다면 더 크죠. 예금 자산까지 포함이 돼버리면 이게 거의 한 1,500조? 예금 자산 포함하면 1,500조가 넘을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돈으로. 어마어마하죠. 리만보다 큽니다. 그리고 얘는 아시는 것처럼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게 만약에 나가 떨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애들로 전이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그건 뒷전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가 굉장히 훼손이 되죠. 자칫 잘못하면 이거 뱅크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일이 됩니다. 이거는 아까도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SVB랑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크레딧 스위스가 이런 꼴로 갔냐라는 건데요. 이것도 어찌 보면 영업을 엄청나게 못한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있어요. 뭐 모르죠. 그러니까 누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크레딧 스위스가 망하면 미국의 은행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이제 미국의 이제 이 대형 투자 은행들이겠죠. 대표적으로 뭐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왜냐면 시티도 이 크레딧 스위스만큼
이게 속된 말로 겁나 영업을 못 하거든요. 시티는 모르겠는데.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도 사실은 약간 일본계 자금이니까 요것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어 JP 모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요런 애들 이런 애들이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엄청나게 큰 수혜를 볼 것 같아요. 이번에 SVB 사태에서 아시겠지만 지방 은행들에서 자금이 다 빠져가지고 어디로 나갔어요? 예금 인출이 쫙 나오면서 대형 은행으로 다 집중되어 버렸잖아요. 대형 은행으로 다 집중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유럽의 은행들이 망해버리면 물론 유럽 내에 튼튼한 은행으로 뭐 넘어가기도 하겠죠. 뭐 HSBC라든지 뭐 UBS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긴 하겠죠. 하지만 상당 부분 미국의 은행으로 많이 넘어올 겁니다.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넘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 미국 대형 은행들이 좀 월가에서 장난치는 거 아닌가? 약간 일석이조잖아요. 작은 거 두드려 패 가지고 걔들 자금 또 꼴가 먹고 그 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 또 못하게 만들어 버렸죠.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넘어가 가지고 지금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까지 망해버리면 미국 대형 IB들은 엄청나게 제가 보기엔 좀 호재를 쾌재를 부를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아무튼 듭니다. 어쨌든 뭐 이건 음모론적인 이야기는 좀 나중에 뭐 차치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크레딧 스위스가 왜 이렇게 됐냐고 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스위스 은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개인 보호가 잘 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검은 돈들, 돈 세탁 관련 부분 뭐 요런 것들이 사실상 좀 많이 진행되는 거라고 많이 이야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크레딧 스위스가 리만 사태 딱 지나고 그 시점에서 그게 걸렸어요. 마피아 돈 세탁하던 거가 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불가리아 마피아거든요. 불가리아 마피아가 이제 마약 판 돈을 돈 세탁을 해줬거든요. 그게 걸렸어. 물론 CS는 아니라고 했는데 뭐 법정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과징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마약 돈을 그러니까 이 범죄 돈을 돈 세탁해줬다라는 이미지가 씌워지면서 아무래도 그 은행 전체적인 이미지가 안 좋아졌겠 나락으로 갔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죠. 뭐야? 야, 은행이 이렇게 스위스 은행은 그래도 안전하게 내 개인 정보라든 있는 것들 다 공개가 안 되고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넣었는데 야, 이게 털린다고? 라고 해서 그런 또 어찌 보면 큰 고객들 중에 하나인 검은 돈들이 또 확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 사태 때문에. 그러면서 영업이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또 유로존 리스크도 터져버리고 하면서 점점 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무리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리테일을 해야 되니까 영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무리한 거. 그러면서 영국의 이제 그린실 펀드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가 그것도 박살 나버렸죠. 그러면서 거기서도 돈을 또 몇 조 원 이상 손실이 나버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빌황, 아케고스에 또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원래 같으면 그렇게 이렇게 지원을 못 해주잖아요. 대출을 못 해주는 건데 라이블리지를 못 쓰게 하는 건데 뭐 얘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어쨌든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편의를 봐줬는데 그게 또 나가 떨어져 버리면서 또한 뭐 거의 6조 원 가까운 손실 또 받버렸잖아요. 이렇게 계속 연타를 쳐다버리니까 사실상 계속 무너졌죠.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SVB 사태가 진행되면서 시장에 좀 더 주목을 받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망하냐라고 하면 사실 얘는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불안하긴 합니다. 도이치뱅크가 망하냐라고 하면 안 망할 것 같아요. 도이치뱅크가 원래 그 CS보다는 훨씬 더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도이치뱅크는 안 망할 것 같습니다. 안 망할 것 같은데 CS는 이미 내부에서 지금 직원들이 벌써 다 이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이 배가 이렇게 가라앉으면 가장 먼저 거기 승조원들부터 빠져나와 버리잖아. 그래서 지금 CS는 유능한 인력들이 이미 벌써 빨리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전에 한번 작년인가요? 그것도 한번 걸렸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니저들 중에서 제일 이제 실력 있는 매니저가 그 HSBC로 넘어가려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사립 탐정 시켜가지고 막 뒷조사하다가 미행하다가 또 걸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은 더 정 떨어져서 더 나오고, 유능한 애들은 더 빠져나오고, 막. 아무튼, 예.
그래서 좀 상황이 안 좋은 건데 그만큼 내부자들이 아는 거잖아요.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미국에 그러니까 그 SEC의 연례 보고서를 반려를 받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안 맞는데 재무적인 뭐 이거는 좀 안 되는데 그래서 넘겼잖아요. 반려를 시켜 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사 보고서 반려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도 되긴 하거든요. 그렇게 반려도 받아 버렸고. 거기 그런 와중에 갑자기 인제 일대 주주죠. 사우디 인제 펀드 쪽에서 갑자기 오늘 갑자기 "돈 지원 못 해 주겠다."라고 해 버렸어요. 갑자기. 왜 굳이 오늘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법적으로 안 돼요. 그것도 사실 새로운 건 아니긴 하거든요. 이미 얘들이 그 9.9%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더 투입을 해 주고 싶어도 못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증자를 하면 우리가 증자 참여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급하게 찍는 이유는 SVB 같은 경우는 이게 망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줍니다. 근데 CS 같은 경우는 망하면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이거는 리만 사태급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는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망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심리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욕 증시 본장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지금 보니까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스럽긴 한데 그래도 요 상황은 조금 더 계속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가 지금 4% 이상 지금 방송 찍고 있는데 4% 이상 빠지고 있거든요. 요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그리고 2년물 금리가 지금 거의 9%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심각한 거 맞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SVB 사태가 이게 이제 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를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강세론자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제가 시장을 고루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불안합니다. 다시 한번 해야지만 CS는 진짜 몰라요. 이거 진짜 파산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물론 내심 저는 파산이 되면 엄청난 큰 기회가 오죠. 우리 리만은 다 봤잖아요. 리만에서 박살나면 어쨌든 수습은 합니다.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제로 금리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ECB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을 멈추겠죠. 경기 침체가 급심하게 오면서 어쨌든 시장은 박살이 나지만 결국은 수습은 됐고 그 수습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시장은 다시 급등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잡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기회를 노리려면 지금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라도 그러니까 좀 늦은 시간이지만 혹시라도 기회라고 생각하실까 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조금 더 한번 보셔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늦은 밤에도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CS와 관련된 영상들은 제가 계속 시장과 관련된 영상은 계속 좀 취향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내용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꼭 구독을 눌러서 계속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또 내일 라이브를 하죠. 내일 저녁 9시 30분 또 라이브를 하니까 또 그때도 또 상세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